태어난 지 9달 된 하윤이. 한글 이름도 한국인 아빠도 있지만 어디에도 기록은 없습니다. Dạ không chị ơi, em sau khi mà em đã em lên không lúc mà em lên đại học á thì em có đi làm ảnh ba ở dưới Sĩ Hưng á. Thì đi làm tầm khoảng gần 1 năm thì lúc đó em mới gặp ba của bé. 베트남에서 유학 온 이 여성의 한국 남자친구는 아이를 원치 않는다며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 아빠를 만들어주는 게 인지거든요. 근데 아빠가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다라고 인정을 하면은 대부분 문제가 없는데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친부가 인지하지 않으면 국적 취득이 어렵고 자연히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혜택에서도 배제됩니다. 아기를 임신하고 낯선 곳에서 아기랑 혼자 남겨진 그 외국인, 자기의 그 체류 신분마저 너무나 불안정한 유사 코피노라는 그 사회 현상이라고 좀 진단을 해봤습니다. 4년 전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 미혼모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긴급생활지원,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한국 국적 중심이에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주민의 자녀 가운데 한국 국적이 없는 아이는 14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집계 안 된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30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외국인 등록도 하지 않아서 체류 자격이 없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각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 이들을 포섭하는 개정 방안을 고민을 하다 보면 모든 아동이 좀 보편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국민의 부모나 국민의 가족 개념을 도입해 아이와 양육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안합니다. KBS 뉴스 이소정입니다. 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나 이른바 코피노로 불리는 아이들은 약 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상당수 한국인 남성이 임신 사실을 안 뒤 잠적한다는 건데요. 한 활동가가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며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2018년부터 배드파더스라는 이름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 씨가 최근 SNS에 올린 글입니다. 2010년에 출생한 딸, 2014년에 출생한 아들, 2018년에 출생한 딸을 각각 두고 한국으로 떠난 아빠들을 찾는다고 썼습니다. 구 씨는 이것이 최후의 방법이라며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이들의 소재 파악과 친자 확인 소송, 양육비 청구 활동을 하는 일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구 씨는 3명의 한국인 남성인 이모 씨와 차모 씨, 최모 씨가 각각 2010년과 2014년, 2018년에 현지에서 출생한 자녀를 두고 한국으로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인 남성은 자신의 거주지를 평양이라고 거짓말했다고 했습니다. 구 씨는 필리핀 마닐라의 전봇대에 붙여진 코리안 고홈 사진을 함께 공개하며 한국인 아빠에게 버림받은 코피노 아이들의 숫자 5만 명이 반한 감정의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는 것과 한국이 코피노 문제의 해결을 회피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구 씨는 앞서 양육비 미지급 남성의 신원을 공개했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이 베트남 여성은 지난해 12월 아이를 낳았습니다. 채팅 앱에서 만난 한국인 남성은 교제 중에도 자신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도지 전권이라고 했어요. 나이는 95년생이라고 했어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 남성이 연락을 끊은 후였습니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해당 남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베트남 여성과 교제한 적이 없다는 짧은 문자 이후 답이 없었는데 여성의 휴대전화엔 두 사람이 나눈 다정한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거주지라도 확인해 보려니 여성이 아는 정보가 너무 적었습니다. 간단하게 기억해요.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기억 안 해서 못 찾았어요. KBS가 확인한 사례의 아이 아빠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였습니다. 대부분 미혼 남성으로 추정됩니다. 이 중 아이 엄마와 가끔이라도 연락이 닿는 경우는 1명뿐이었습니다.
집으로, 직장으로 그들의 입장을 들으려고 여러 경로로 시도했지만 전화 연결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철저히 연락을 차단한 건 일종의 봉쇄 전략으로 보입니다. 엄마들이 기댈 마지막 언덕은 친자를 확인받는 인지소송인데 상대의 정보를 모르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필리핀인 엄마는 결국 아이와 함께 귀국하기로 했습니다. Natatakot din kasi siyempre uuwi ka na din. Pag nahuli ako, siyempre mahirap pa yung gano'n, mahuliin ka and then KBS가 만난 6명의 엄마 중 2명이 인지소송조차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승훈이는 지난 2월이 첫 돌이었습니다. 아빠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bye-bye. 필리핀인 엄마가 승훈이를 가진 지 한 달 만에 한국인 아빠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Sumama naman siya isang buwan, tapos after nun wala na. Hindi na siya hindi ko na siya matawagan, hindi niya ako sinasagot. 승훈이 엄마는 한국 생활 3년째인 2021년 한국 남성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결혼 얘기까지 오갔습니다. Tapos natutulog kami doon sa bahay nila. Araw-araw yun, hanggang sa mabuntis ako. Sa kanya, tapos sabi niya magpakasal nga daw kami. Kaya pinaasikaso niya rin ako ng papel. 그러나 임신 사실을 알리자 남성은 집을 옮기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이 사진을 보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아빠 없이 태어난 승훈이는 한국 국적이 없어 기본적인 복지 혜택도 받기 어렵습니다. Umaatake yung sa atopy niya. Tapos pag kailangan siyang dalhin sa ospital. Kasi pag naubusan siya ng cream, alda ako sa naribang ulit para may pambiling gatas ng anak. Tapos biglang may pumasok na 4 na pulis sa loob ng kwarto. 3살 딸을 혼자 키우는 이 필리핀 여성도 같은 처지입니다. 소개로 만난 한국 남성과 짧게 동거했는데 남성은 자신의 아이가 아니니 아이를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You want me to abandon you? How can I do that?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했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친자 확인을 받았습니다. Before I sue him, we tried. After I sue him, I tried. But he didn't answer my calls. KBS는 같은 처지인 엄마 6명, 아이 7명을 만났습니다. 엄마들 국적은 필리핀, 베트남, 몽골. 사는 곳은 전국에 걸쳐 있습니다. 국적도 거주지도 다르지만 이역만리인 한국에서 아이와 함께 버려졌다는 그 충격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가족이모선 건 제일 어려워요. 그냥 조금 한국 생활만 한준 bahay. Isipin mo yung gatas, diaper, mga kailangan niya sa pang-araw-araw. 혼자 하고 마음도 오고 너무 아프고 약해졌고 애들도 보면 불쌍하고. He's registered but not Korean ID not yet. Maybe next week. KBS 뉴스 최림입니다.